이번 영상은 데이터 분석 세 번째, 회귀 분석입니다. 회귀 분석은 변수들 간의 관계를 분석해서 미래까지 예측해주는 통계 분석인데요. 통계학의 꽃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영상에서는 통계학의 전문 단어들이 조금씩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쪽에 전공을 하지 않으셨던 분들은 그냥 대충 흘려들이세요. 대충 흘려들이시고 중요한 거는 회귀 분석이 어떠어떠한 순서대로 어떠어떠한 원리로 이 회귀 분석이 이루어지는지 전체적인 방향만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회귀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자, 좌측에 로우 데이터를 보시면 A열에 가계소득이 있고요. B열에 전기 소모량이 있습니다. 무엇을 하고 싶냐면 가계소득이 변화했을 때 전기 소모량을 예측을 하고 싶어요. 회귀 분석을 하시면 되겠죠. 자, 회귀 분석들 많이들 쓰세요. 연구개발 쪽의 부서분들은. 자, 회귀 분석을 하실 때 굉장히 엑셀에서 빠릅니다. 삽입해서 차트에 가셔갖고요. 분산형 차트를 만든 다음에 분산형 차트에서 오른쪽 버튼 추세선을 추가를 하고요. 옵션에 가셔서 수식을 차트에 표시, R제곱 값을 차트에 표시하시면 자, 이렇게 차트에 뭐가 나타납니까? 회귀식과 회귀 개수가 나옵니다. 이것을 보고 이제 풀어서 보고서에다가 이제 몇 줄 집어넣는 걸로 이제 회귀 분석이 끝나게 되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뭐 극히 이쪽으로 전공을 하신 분들 몇 분들을 제외하고는 기계적으로 회귀 분석을 하시는 거잖아요. 자, 우리 이번 영상에서는 이 회귀 분석을 어떠한 원리로 어떠한 순서대로 이 회귀 분석이 이루어지는지를 조금 찬찬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우고요. 자, 처음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은 가계소득과 전기 소모량이 있는데요. 일단 제일 먼저 이 두 개의 변수가 상관관계가 있는지 제일 먼저 삼포도를 먼저 그려보시는 거예요. 자, 삽입 차트에 가셔서 분산형 차트를 딱 그려보세요. 자, 분산형 차트를 그려서 삼포도를 파악을 하시는 건데요. 데이터가 흩어진 정도가 우상향인지 좌상향인지 보시고요. 우상향이든 좌상향이든 되면 데이터가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두 변수가. 하지만 일정한 패턴 없이 데이터가 흩어져 있다라고 하면 상관관계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시간을 들여서 자, 분석을 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자, 지금은 자, 우상향이니까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자, 분석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 두 번째가 뭐다? 상관 분석을 하시는 겁니다. 자, 상관관계가 있으니까 자, 상관 분석을 정확하게 하셔야 되겠죠. 자, 범위를 잡으시고요. 자, 어디 데이터 분석에 가셔갖고요. 데이터 분석 메뉴에서 자, 상관 분석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자, 첫 번째 입력 범위가 보입니다. 입력 범위 A1셀에서부터 끝까지 잡으시면 되는 거고요. 데이터의 방향은 지금 변수가 열 방향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열 선택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로우 데이터의 범위에서 자, 뭐까지 필드명까지 선택을 했으니까 필드명 사용의 체크. 그다음에 결과가 출력될 셀 자, 출력 범위 선택하시고 결과가 출력될 첫 번째 빈셀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되셨죠? 범위 잡고 열방향, 이름표 사용, 출력 범위 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자, 가계소득은 1이라고 나오고요. 전기 소모량이 자,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전기 소모량이 0.997이라고 하는 것을 이걸 뭐라고 하냐면 상관계수라고 합니다. 상관계수가 지금 0.997이라고 하면 양의 수 1과 굉장히 가까운 거죠. 그러면은 강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상관계수가 1에 가까우면 강한 양의 상관계수가 있다라고 하고요. 자, 마이너스 1에 가까우면 강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 상관계수가 0에 가깝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자, 상관관계가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은 0.997이니까 정말 강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거죠. 자,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상관 분석의 을 통해 갖고 상관 계수가 0.997로서 강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으니까 그 다음 3단계 회귀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자, 어디서 데이터에 가셔서 데이터 분석에 가시면
자, 아래쪽에 회귀 분석이라고 있습니다. 자, 회귀 분석 선택하시고 확인. 회귀 분석이 나오면 주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Y축의 입력 범위가 보이시죠? Y축의 입력 범위라고 하면 자, 변수 두 개, 가계 소득과 정기 소모량에서 자, 어디 가계 소득에 따른 정기 소모량이 변화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계 소득을 통계학에서는 이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독립 변수라고 하고요. 가계 소득에 따른 정기 소모량이 종속돼서 변화하는 것을 보고자 하니까 정기 소모량은 종속 변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독립 변수를 x축이라고 잡고요. 그 다음에 종속 변수를 y축이라고 잡습니다. 따라서 y축의 입력 범위는 B1에서부터 끝까지가 되는 거고요. x축의 입력 범위는 자, 가계 소득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름표의 범위를 자, 필드명을 잡았으니까 이름표의 체크, 신뢰도는 95%. 출력의 범위는 데이터가 뿌려질 빈 셀 하나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빈 셀 하나 선택을 하고요. 자, 마지막에 잔차까지 표시를 해줘 라고 해서 이렇게 표시하면 됩니다. 끝났습니다. 확인 땅 하셔서 보시면 자, 회귀 분석 결과가 나왔는데요. 자, 회귀 분석에 이렇게 보시면 회귀 분석에 자, 이렇게 보시면 자, 조정된 결정 개수라고 있습니다. 이 조정된 결정 개수가 자, 다른 말로 뭡니까? 회귀 개수라고 합니다. 이 회귀 개수, 요 조정된 결정 개수, 자, 요것이 0.995라는 소리는 이 회귀 분석이 데이터를 99.5% 반영을 하고 있다라는 의미이죠. 자, 이 정도면 굉장히 많이 반영을 하는 건데요. 자, 반영이 됐으니까 그 다음 또 뭘 보셔야 되냐면 유의한 F 이 부분을 보셔야 됩니다. 요 유의한 F의 지금 값이 지수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자, 이거를 저기 숫자로 바꿀게요. 자, 소수미야 자릿수 넉넉하게 한 15개 자리까지 볼까요? 자, 그럼 이렇게 숫자로 표현이 된대요. 자, 여기 회귀 분석에서 유의한 F라고 하는 것은 P값을 말하는 겁니다. 통계학에서 P값을 말하는 건데 P값이 나오면 자, 통계학에서 어떤 개념이 또 같이 따라 나와야 되냐면 귀무가설과 대립가설이라는 게 같이 따라 나와야 됩니다. 회귀 분석에서 귀무가설은 뭡니까? 회귀 개수가 0이다라는 소리입니다. 회귀 개수가 0이다라는 소리는 이 회귀 분석이 데이터를 전혀 반영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대립가설은 귀무가설의 반대니까 회귀계수가 0이 아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데이터 분석이, 이 회귀 분석이 데이터를 반영을 하고 있다라는 의미와 같은 거죠. 자, 그래서 통계학의 또 두 번째 원칙이 뭐냐면 자, 여기 P값이 0.05보다 작으면 대립가설을 채택한다는 원칙이 있거든요. 자, 지금 요 값이 0.05보다 작으니까 대립가설을 채택을 해야 됩니다. 대립가설이 여기서는 뭔가요? 회귀계수가 0이 아니다라는 게 대립가설이죠. 회귀계수가 0이 아니다라는 뜻은 이 회귀 분석이 데이터를 반영한다라는 의미와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P값이 판단이 돼서 이제 됐으면 대립가설을 채택을 했으니까 자, 계속해서 분석을 해야 되겠죠. 자, 이번에는 그 다음 단계에서 뭘 보셔야 되냐면 자, 여기 보시면 Y절편의 개수와 가계소득의 개수가 숫자가 계산이 돼서 나왔습니다. 자, 통계학에서요. 자, 단순 회귀 분석의 기본 공식이 있습니다. 단순 회귀 분석의 기본 공식은 y는 ax 플러스 b라는 공식에다가 대입을 해야 됩니다. 무엇을? 자, a라고 하는 부분에 가계소득 개수를 대입을 하고요. b라고 하는 부분에 y절편 개수의 값을 대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y는 2x 플러스 10이 되는 거죠. 요게 지금 가계소득과 정기소모량에 대한 회귀식입니다. 회귀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회귀식을 통해서 이 회귀식을 기준으로 가계소득이 변화했을 때 정기소모량을 예측을 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식인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회귀식이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또 분석을 하셔야 되는데요.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분석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가장 대표적인 거 잔차를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관측수가 10이라고 하는 것은 가계소득과 정기소모량이 각각 관측의 개수가 10개라는 의미죠. 그 10개의 관측수에 대한 잔차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잔차를 어떻게 해요? 자, 합계를
합계를 한번 구해 볼게요. 자, 잔차에 대한 합계를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자, 잔차에 대한 합계를 구한 다음에 지수로 표현이 되죠? 자, 이것도 셀 서식에 가셔서요. 자, 숫자, 소점 이하 넉넉하게 한 15자리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잔차의 관측수 10가지에 대한 잔차들의 합계가 0과 가까우면 어떻게 해요? 위쪽에 있는 회기식을 타당하다. 그래서 이 회기식을 이걸로 확정을 하겠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회기식을 이거로 확정을 하고요. 마지막에는 어디로 가시냐면 아까 분석하셨던, 아까 그리셨던 자, 여기 3포더에서 오른쪽 버튼 추세선 추가 하시고 아까 처음 보셨던 것처럼 수식을 차트에 표시, R 제곱값을 차트에 표시하시게 되시면 요 3포도에 뭐가 이제 표현이 됩니까? 자, 회기식이 표현이 되고요. 그 다음에 회기 개수가 표현이 됩니다. 회기 개수의 의미는 뭐라고요? 0.9956이라고 하는 것은 이 회기식이 데이터를 99.5% 반영한다라는 의미고요. 그 다음에 회기식이 Y는 EX 플러스 10이라는 의미는 가계소득이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는 가계소득이 90이 없네요. 만약에 가계소득이 90이었을 때 전기 소모량을 예측을 할 수 있는데요. 자, 가계소득이 예를 들어서 90이다라고 하면 여기 Y는 EX 플러스 10이라는 회기식에서 X에다가 90을 대입을 하는 겁니다. 대입을 하면 9218에서 190이 나오네요. Y의 값이 190이라는 소리는 가계소득이 90으로 변하면 전기 소모량은 190일 수 있겠다라고 예측을 해주는 겁니다. 단순한 추측을 넘어서 지금까지 데이터를 가지고 과학적으로 예측을 하는 거죠. 자, 회귀 분석이 이러한 원리로 이러한 순서대로 회귀 분석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치기 전에 자, 요약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 선형 회귀 분석을 할 때 제일 먼저 3포도를 그려봐라. 3포도를 그려봐서 좌상향이거나 우상향이면 상관관계가 있으니까 계속해서 상관 분석을 해봐라. 상관 분석을 통해서 상관 계수를 파악해서 강한 음의 상관관계인지 강한 양의 상관관계인지 파악을 해보고요. 자, 그렇게 해서 자, 상관 분석이 되면 마지막 회귀 분석을 해야 되겠죠. 회귀 분석을 통해서 결정계수, P값, 회귀식을 판단을 해서 마지막 잔차 분석으로 회귀식을 확정할 건지 말 건지 판단을 한 다음에 마지막 추세선으로 그리면 회귀 분석이 마무리가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